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일본에서 행해진 충격적인 성문화 요바이에 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본의 충격적인 성문화 요바이. 첫 번째, 요바이의 의미 및 유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요바이란 밤에 성교를 목적으로 여성의 침실에 침입하는 일본의 옛 풍습을 말합니다. 요바이라는 어원은 부르다란 뜻의 동사 요부에서 비롯됐으며 구원을 위해 남자가 여자의 침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요바이는 고대 일본에서 풍작을 기원하는 행사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측되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신분 상승, 결혼의식, 성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후대 오롯이라고 대체로 유부녀나 과부, 나이 찬 처녀들이 소년들과 신사에서 혼음하거나 혹은 여자의 집에서 첫 경험으로 동정을 떼는 성인식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메이지 유신 정부가 요바이 풍습을 없애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60년대가 지나서야 완전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즉, 이 풍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불과 5,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요바이의 목적. 그럼 이런 엽기적인 풍습인 요바이는 어떤 이유로 행해지게 된 걸까요? 일본에서는 계속된 전쟁과 지진,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남자들이 많이 죽어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과부가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마을 촌장의 주도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시급한 과부 구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수를 늘려 노동력을 해결하고 또한 전쟁에 필요한 병사 수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요바이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농어촌 서민들의 풍습이었으나 무사 계급에서 행해지기도 했으며 에도 시대 중기에는 축제로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요바이 진행 과정. 요바이는 전쟁이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촌락 내 과부 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촌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해 진행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낯선 남성이 여성의 집에 방문하고 여성이 반대하지 않거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면 성립됩니다. 보통 3, 4일 정도 요바이가 진행된 후 촌장의 공인 아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 명의 여성에게 여러 명의 남성이 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촌장의 주관 아래 밤에 숨어 들어갈 사람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특정 남성이 요바이를 해야 하는 날 주변에 도움을 요구해 보초를 세워 그 남성이 숨어드는 것을 적발해내면 그 남성은 물러나야 했어요. 즉, 해질 무렵 여성의 집에 들어가 잠자리를 하고 해가 뜰 무렵에 들키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올 때까지가 요바이인 거예요. 혼음의 수단으로 요바이를 진행하는 여성은 남자를 기다리며 집의 문을 열어두고 찬밥과 먹을거리 등을 준비해 해가 뜨면 집으로 돌아가는 남성에게 제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요바이의 대상은 혼기가 찬 여성을 포함해 젊은 과부, 신분이 낮은 여성과 전문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유모 등으로 국한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족이의 남성과 동거하지 않은 여성일 것. 두 번째, 사는 집 주변 여성이 아닐 것. 세 번째, 아이가 생기면 아버지 지명은 여성이 할 것. 네 번째, 여성의 거부권은 존재함.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 혼음을 허가하는 요바이인 경우에는 위의 규칙이 되게 엄격하게 적용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의 거부권 존재 여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고 해요. 또 집 주변 여성을 금지한 이유는 남녀 간의 질투나 처신 문제로 치정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대비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길 경우 아이 아빠를 지명할 권리를 주어 육아 문제 등에 대한 부담을 남성 쪽에 넘기는 나름대로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이죠. 또한 이처럼 임신한 여성이 남편을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 중에는 이 시기를 잘 노려 신분이 높은 남자들과 관계를 가진 후 회임에 성공할 경우
아이 아버지로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지명해 신분 상승과 노후 보장이 이루어지는 신데렐라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를 한 사람의 개체라기보다는 노동력 이퀄 공동재산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요바이의 형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젊은 여자나 과부, 미천한 신분의 여성과만 요바이를 허용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전 여성을 상대로 요바이를 허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축제가 있는 날에는 야외에서도 요바이를 즐기는 남녀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극소수 지역에서는 타지에 손님이 오면 마을의 여성을 내주거나 자신의 아내까지 내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손님이 아내를 거부하면 치욕으로 생각해서 그 아내는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아이를 공동재산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여성이 지목하는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으며 결혼 후에도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므로 일본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큰 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요바이. 일본의 고대 부족사에서 유래한 요바이는 오랜 전란으로 인해 남성의 수가 급격하게 줄고 과부 수가 늘어나면서 인구의 수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성풍습은 일본에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옛 몽골인이나 이누이트족, 일부 유럽 지역에서도 요바이와 비슷한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다만 완전히 비슷하진 않으며 이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 인구조사에서 전 국민의 98%가 행복하다고 했던 행복지수 1위인 나라인 부탄에서도 요바이와 비슷한 풍습이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부탄의 가옥구조는 보통 1층이 헛간이고 2층부터 침실 등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요바이처럼 여자와 사통하기 위해 2, 3층으로 기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손톱은 대부분 까져 있었다고 해요. 여자들은 12 또는 13세부터, 남자들은 보통 12, 15세부터 이런 사통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것 또한 여성이 거부하면 사통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고 축제나 어떤 만남을 통해 미리 약속을 하여 정해진 날에 여자는 침실의 문을 스며시 열어놓고 기다리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풍습은 20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네요. 옛 일본의 부부관계는 부인이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으며 남녀는 각자 따로 살고 부인의 집에 남편이 들어갔다 나오는 형태였어요. 또한 요바이는 일반적으로 서민의 풍습이었으나 무사 계급에서 행해지기도 했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처소에 들어가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일본 농촌에서는 마을의 젊은 아가씨와 과부는 젊은이들 차지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근래 이전 농촌에서는 마을의 젊은 남성들이 마을 내 특정한 규칙을 정해 요바이를 했습니다. 만약 그 규칙을 무시하고 다른 마을의 남자가 요바이를 하러 오면 이를 저지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한 경우에는 침입자가 몰매를 맞기도 했다고 해요. 요바이는 여성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지만 풍습인 만큼 지역에 따라 규칙도 다양해지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의 성문화가 지나치게 문란해지고 성 문제도 빈번하게 일어나서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아무튼 요바이 풍습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이 극한 상황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어긋나는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노동력과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풍습이었다고는 하지만 요바이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일본의 충격적인 성문화 요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